행복하고 순수했던, 그래서 표현하지 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옛 추억을 소환해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전시 디어보이. 무의식에 지배되는 인간의 욕망을 4가지 색깔로 표현한 전시 욕망의 뇌를 만나보고요. 연말을 앞두고 5명의 연극 배우가 뭉쳤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돌아보는 창작 연극 달 아닌 달. 인물의 심리 묘사로 격려와 위로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열띤 연습 현장을 찾아갑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 그 마지막을 꽉 채워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전시 디어보인데요. 체구는 작지만 내면에 불만과 반항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캔버스마다 소년의 여러 가지 감정이 묘사되고 있죠. 그림 속의 소년은 다름 아닌 작가의 유년 시절의 모습. 그가 캔버스 위에 자신의 유년 시절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년 시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장 인간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예술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활동이잖아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활동이고, 그러므로 해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장 인간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을 그 예술이라는 틀 안에 담는 것에 의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을 소재로 작품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없이 반항적인 소년. 하지만 내면엔 감수성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모험을 즐기고 자유를 갈망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켰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 중에 이제 아팠던 기억, 싫었던 기억은 뇌에서 삭제를 시키기도 하고, 또 좋았던 기억은 극대화시켜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왜곡되고 퇴색된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의 유토피아적으로 변환돼서 기억되는 그 기억의 모습들을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전시장에서는 화려한 채색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욕망의 뇌라는 주제로 열린 임현옥 작가 초대전인데요. 철학자 칸트는 손은 밖으로 드러난 또 다른 뇌라고 했죠. 화가는 우리의 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손은 부와 장수, 권력과 자유 등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대상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이제 생각하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뇌에 전달을 하고, 또 뇌에서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역할, 혹은 밀접한 관계. 그래서 뇌하고 손은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내밀한 그 무의식적인 욕망을 손을 통해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주목하고 그 안에 숨은 감정과 이미지를 작품에 극대화하는 임현옥 화가. 인간의 손, 그 뒤에 자리한 욕망을 4가지 색채와 이미지로 표현했는데요. 직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작품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색채는 주로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그린이나 블루, 퍼플, 차콜 이렇게 4가지 색인데요. 이 4가지 색은 각각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는 고대 로마에서는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상징이나 그를 통한 권력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모습과 욕망을 표현한 손을 통해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작품들인데요.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전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1년을 복귀하는 계절. 현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전시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에 내가 사랑했고 꿈꾸었고 욕망했던 것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볼 수 있는 것, 현재 내가 꿈꾸고 있는 욕망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겨울 저녁 온기를 더하는 시간. 대전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극 공연을 위해 배우들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설화를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창작 연극 달 아닌 달.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뒤 참고인이 되어 모인 사람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 불러다 뭐 하는 거야, 시간 아깝게. 아니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죄 없어요. 할 얘기 없으시다며.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극중 인물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인데 마치 내 이야기처럼 묘하게 겹쳐지는데요. 우연한 살인 사건 때문에 모였어요. 저희 4명이.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묘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떠한 정답을 찾아 나가는, 추리를 해 나가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관객분들로 하여금 흥미진진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은 영중 씨가 방송이 아닌 연극 무대에서 본업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극중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묘사하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연극이라는 게 좀 무게 있게 막 이렇게 위에서 연출님이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 좀 자유로운 표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희를 자유롭게 너네 생각을 표현을 해라. 그런 것에서 굉장히 좀 흥미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정성 있게, 설득력 있게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가 굉장히 좀 이번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좀 관객분들도 저게 진짜야? 진짜 이야기야? 있었던 이야기야? 아니 뭐야? 약간 이렇게 혼돈이 오실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점은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5가지 5인 5색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5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1인 3역을 소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 3년 전 대전으로 주 무대를 옮긴 미나비 대표인데요. 이번 연극은 그동안의 역량을 모아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과 연기까지 하는 첫 도전입니다. 대본, 연출, 출연을 같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할 사람이 없어서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배우 활동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도전이기는 해요. 제가 연출을 많이 해보거나 대본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들 친구들한테 도움을, 그 극단원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우당탕탕 만들고 있습니다. 달 아닌 달. 어떤 의미입니까? 변신론이라는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전래동화를 조금 모티브로 가지고 왔어요. 변신론이 손톱을 먹은 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달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달이 아니라 쥐가 먹은 손톱이기 때문에 이 기억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 아닌 달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톱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연습.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배우들은 피곤함도 잠시 있습니다. 극중 인물들의 감정과 갈등을 관객들이 좀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웃다가 울었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 그냥. 그런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네. 그게 그런 연기를. 네, 그런 연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그동안은 사실 좀 악역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런 좋은 선한 인상과 다르게.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정말 저의 속에 있는 정말 이 민낯의 이 제 모습을 최대한 관객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좀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를 통해서 치유가 되거나 혹은 즐거웠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는 저희 연극 보러 올 사람. 저요. 보러 오세요.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연극 달 아닌 달. 늘 부족하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